보통 처음에 잠들고 나서 바로 깊은 잠에 뚝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 뚝 떨어지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초반에 잠들 때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좀 생기는 거고요. 자주 뒤척이면서 자는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부모님들께서 수면에 대한 이해도가 워낙 지금 높아지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숙면에 대한 또 고민이 또 생기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많이 뒤척이는데 푹 자지 못하면은 어떡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은데, 분명하게도 잠은 아기의 면역 증진과 그리고 성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잠을 깊게 못 자는 아이들을 위해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휴식은 잠을 자는 것이잖아요. 네. 잠의 경우에는 신체를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감정을 정리해주기도 하죠. 네, 그렇죠. 신체 회복, 감정 정리, 학습한 것 기억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잠자는 동안에 이루어지죠. 그런데 숙면의 중요성을 이제 아는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정말로 잘 자고 있는 건지, 이렇게 뒤척이는데 깊은 잠에 들어가 있는 건지 이런 고민들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의 자는 도중에 행동이 약간 문제가 있다면 이게 발달 중에 있는 문제일지, 정상적인 일인지, 네, 아니면 잠을 잘 수 없어서 저러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문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4개월 아기인데요. 재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면서도 너무 움직임이 심해서 잠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팔을 버둥거리면서 깨고 뒤집다가 깨서 울고 발차기를 하다가도 잠에서 깨버려요. 저도 아기 움직이는 소리에 잠이 다 깨버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아이가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이 있었어요. 네.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좀 어렵지만 수면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해요. 그래야 이 아기의 지금 잠자면서 보이는 행동이 문제인지 정상적인 일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참고 좀 천천히 들어보세요. 잠에는 렘 수면기라고 해서 꿈을 꾸면서 자는 잠과 꿈 없이 자는 비렘 수면기가 있고요. 비렘 수면은 이제 얕은 잠부터 깊은 잠까지 3, 4단계로 구성이 되거든요. 어릴 때는 꿈꾸는 잠이 많았다가 자랄수록 꿈꾸는 잠은 줄어들어요. 자는 동안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다 거쳐야 건강한 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꿈꾸는 동안에 감정이 정리가 되고요. 깨어있는 동안 학습한 것을 뇌에 잘 저장하게 되거든요. 반면에 비렘 수면 동안에는 신체가 충분히 회복이 되어요. 성장 호르몬 등 그 호르몬 분비는 대개 이 비렘 수면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뒤척인다고 해서 모두 깊은 잠을 못 자는 것은 아니지만 비렘 수면의 깊은 수면 단계에 못 들어가고 있다.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뒤척인다면 비렘 수면에 못 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보통 꿈을 꿀 때는 신체가 안 움직여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다만 아주 어릴 때는 꿈꾸는 동안에도 신체를 많이 움직이게 돼요. 아직 그 억제작용이 잘 안 되거든요. 보통 6개월, 12개월까지도 그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숙면을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 어린 연령이라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성인의 경우에 그런다면 이건 수면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프를 보면은 초반에 아이들이 8시에 이제 만약에 잠이 들었다고 한다면 10시까지는 깊은 잠에 잘 들어가요. 그죠? 아이들 저희 상담하다 보면은 맞아요. 첫 잠 들 때 한 40분 정도가 고비긴 해요. 맞아요. 그래 다시 깬다고 네, 하고. 다시 깬다. 근데 그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좀 연장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조금 기다려봐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깊은 잠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12시를 기점으로 정말 꿈꾸는 수면이 정말 많잖아요. 특히 여기 써 있는 것도 얕은 잠, 그리고 대부분의 잠이 꿈을 꾸는 수면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재밌는 건 5시 이후부터는 다시 깊은 잠으로 들어가요. 네.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눈여겨보시면 아기의 수면을 참 이해하기가 쉬워요. 보통 처음에 잠들고 나서 바로 깊은 잠에 뚝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 뚝 떨어지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초반에 잠들 때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좀 생기는 거고요. 일단 잠이 들고 나면
좀 잘 자잖아요. 두어 시간은. 잠들 후에 2-3시간 지나면 잠꼬대 비슷한 것을 하는 수가 많고 이때는 이제 얕은 잠에서 뭐 깊은 잠으로 갔다가 다시 얕은 잠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좀 엇박자가 나면 그때 이렇게 잠꼬대가 많아지거나 뭐 신음소리를 내거나 이런 일이 많아지고 그러다가 깊이 자다가 새벽으로 가면 잠이 옅어지고 꿈도 많아지고 꿈도 깊어지고 그렇게 조금 헤매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날 시간쯤 되면 한번 다시 깊게 자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6개월 미만의 아기들의 경우에는 꿈꾸는 수면, 렘 수면이 성인에 비해 작기 때문에 렘 수면 상태에서는 움직임이 잦은 것은 좀 다 자연스러운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아기 움직임을 조금 너무 과도하다면 좀 줄여주기 위해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움직임이 과도하고 잦으면 당연히 깊은 잠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부모 양육자가 좀 도와주실 필요가 있기는 하죠. 근데 밤새 움직임이 많다면 이제 뭐 예전에 썼던 속삭이를 잠깐 이용해 보신다거나 뭐 뒤집기 대집기 할 때 특히 이제 뒤집지 못하게 하는 방지 쿠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조금 심신을 조금 이렇게 눌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점은 속삭이를 사용하는 경우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해서 이런 제약들이 영유아 돌연사의 위험이 아직은 남아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2개월부터는 사실 속삭이를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속삭이를 하더라도 위에는 싸고 밑에는 풀어줄 네. 수 있는 그게 이제 그래서- 고관절 건강 문제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원량이 커갈수록 신체 활동이 이제 부족한 경우에도 되려 자다가 움직임이 더 많아져서 잠이 깨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낮 동안에 노는 시간에 더 활발히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잠잘 때의 움직임을 좀 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포인트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원령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신체 활동, 주간 신체 활동이 부족해서 밤에 이완이 안 되는 경우도 맞아요. 상당히 네,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조금 더 큰 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다른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데노이드 비대. 또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코 막히는 네네. 경우. 아데노이드 비대는 보통 만 4세 이후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심한 아이들은 만 2세의 경우부터도 그렇거든요. 네. 네. 그래서 코가 막혀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우리나라에 아직 아기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다리를 계속 움직거리면서 잘 못 자는 경우에는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는 경우 네. 이것도 이런 문제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잘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런 일이 의심이 되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4개월 정도라면 뒤집기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뒤집기 방지 쿠션으로 이 아이를 꽉 묶어놓으면 안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을 네. 정말 많이 하세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제 뒤집기를 한다는 거는 아기들이 신체 발달상 굉장히 필요한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졸릴 때 그리고 자다가 반사적으로 움직여서 잠이 깨버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잠자는 시간에 뒤집기를 하는 거를 예방을 하려면 낮에 깨어있을 때 신체 활동 놀이를 되게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뒤집기를 하는 시기 때는 뒤집기 놀이, 대집기 놀이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 안 하던 뒤집기, 대집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도 쓰지 않았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이제 신체적으로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놀이가 끝나고 나면 베이비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어떤 아이의 뭐 신체를 조금 마사지를 통해서 이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활발한 신체 활동 놀이와 베이비 마사지로 이완해주는 것들을 낮 동안에 조금 많이 하시게 되면 졸리거나 자다가 뒤집어서 잠이 깨는 거는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6개월 아기인데요. 어렵게 재워놔도 1시간마다 아이가 계속 뒤척이면서 깨는데 칭얼거림이 심해지면 이제 공갈젖꼭지를 물려주는데 습관이 될까 걱정돼서 그대로 두면 어떤 때는 칭얼거리다가 아예 잠에서 깨버리는 것 같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자주 깰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요. 앞서서 제가 꿈꾸는 잠과 꿈 없는 잠이라는 수면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꿈꾸는 잠과 꿈 없는 잠을 각각 한 번씩 경험하는 거를 한 수면 주기라고 해요. 네. 자는 동안에 몇 번의 수면 주기를 겪게 되는데요. 한 수면 주기를 건너갈 때마다 사실은 잠깐의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워낙 잠깐이라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만요. 아이들의 수면 주기는 더 짧아요.
성인은 뭐 90분, 그럼 아이들은 60분. 그러니까 엄마들이 타이머를 맞춰놓은 것처럼 1시간마다 깨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 한수면 주기를 잘 넘어가기 위해서 성인들의 경우에는 그 시간에 베개를 고쳐베기도 하고 뭐 이불을 고쳐 덮기도 하고 그러면서 넘어가지만 아이들은 그 수면 주기를 잘 넘어가지 못할 때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칭얼대는 방법을 선택을 하기도 해요. 칭얼거리는 것이 잠이 깰까봐 이렇게 걱정하시고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이때 과도하게 반응을 하면 오히려 잠에서 이제 확 깨버리는 거죠. 맞아. 이제 깼을 때 다시 안아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수면 연관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깰 때마다 안아주는 수면 습관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 주기가 있고 수면 주기 때문에 잠깐씩 깨서 칭얼대는 것은 정상이다. 좀 기다려줘도 된다. 이게 숙면을 못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기가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그런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또 수면 환경도 편안해야 수면 주기를 쉽게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수면 주기를 잘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수면 연관이 있을 맞아요. 때예요.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아이는 엄마 머리카락 수면 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 수면 연관을 고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분명히 이제 아이가 한 초등학교 조금 고학년까지는 가면은 이제 그때는 안 만지긴 하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만지게 되거든요. 이게 한번 습관이 들면은 애초에 문제를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사실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이제 두 돌이 지났는데 피곤해 보이는데 밤늦도록 안 자려고 무척 애를 먹고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재워놓은 다음에 한두 시간 무렵에 꼭 고비가 오고 눈을 감고 있지만 발을 구르면서 크게 울기 시작한대요. 한참 그러다가 잠이 드는데 잠이 푹 들지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둬도 괜찮은지 엄청 걱정이라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린 수면 주기 그리고 그래프 이걸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요. 잠든 후에 한 1시간에서 3시간 무렵에 잠이 깊은 때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깊은 때는 수면 주기를 넘어가는 과정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조롭지 못하게 넘어간다면 우리가 달리다가 발이 꼬이는 것처럼 네. 얽히는 단계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얽히게 되면 신체는 깼는데 정신은 깨지 못하는 상황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비몽사몽처럼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혼란각성이라고 하고요. 조금 더 자란 아이들이 이걸 심하게 겪는 경우는 야경증이라고 말하죠. 혹시 야경증의 증상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야경증 증상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무렵 이때쯤에 많이 그러는데요. 아주 그 표정도 아주 공포스러워요. 악몽 꾸는 것처럼. 심지어는 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막 다 꺼내서 엄마 잘못했어요.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소리를 하니 내가 애를 학대해서 그러나 뭐 어린이집에서 무슨 학대를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때는 비렘 수면, 꿈꾸지 않는 수면의 단계이기 때문에 꿈에서 무서운 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그 행동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청소년기의 야경증을 겪는다면 이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좀 더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야경증처럼 무서운 증상은 아니지만 울고 칭얼대고 버둥거리는 혼란각성을 경험하는 수는 흔하다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혼란각성이 자주 있고 심한 아이들은 숙면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통을 겪는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런 야경증은 왜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가족적인 경향이 좀 있습니다. 유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엄마 아빠가 옛날에 자랄 때 그랬다면 얘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은 그냥 자라면서 좋아져요. 네. 그렇지만 혼란각성이 심하면 대처를 해야 되겠잖아요. 네. 혼란각성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너무 피곤하지 않아야 혼란각성이 심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꼭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잠자리 환경이 편안해야 되겠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먼저 신경을 꼭 써주시고 이게 다 됐는데도 아이가 매일
각성을 자주자주 겪는다. 그리고 혼란 각성을 겪는 시기가 잠들고 나서 1시간 후, 잠들고 나서 2시간 후 이렇게 거의 일정하다. 그러면 각성을 겪기 전에 미리 깨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깨웠다가 다시 재우면 대부분은 혼란 각성을 겪지 않고 자거든요. 이 방법을 먼저 해보려고 자꾸 그러시는데요. 이게 먼저가 아니고 기본.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아기들이 기가 약하다, 뭐 주변에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야 된다, 막 이렇게 상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한의원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여쭤보시는 양육자분들이 계세요. 많으세요. 이제 물론 한의학적으로도 도움은 되겠지만 조금 기다려보시고 알자맵을 통해서 일과가 먼저 규칙적인지 아닌지 좀 다듬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육아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자. 좋아요, 구독!